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비트코인은 조정이 아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비트코인이 과연 전고점을 돌파하고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외에 어떤 투자 상담 채널이나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크롱님들 사칭 채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에 가장 중요했던 소식은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강등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S&P와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까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미국은 최상위 신용 등급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긴장 완화로 랠리를 했던 미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증시가 이제 랠리를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됐을 때 미국 국채의 신용 위험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 대출 비용이 오르고 기업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미 증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미 신용 등급 강등이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본인들은 무디스를 신뢰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은 후행 지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들은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내비치면서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 증시 상황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행보를 움직이게 될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미 증시의 경우에는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 위축까지 연결이 되고 전반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을 때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달러 대체 자산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이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도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최근에 비트코인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이 강화가 되고 있는 움직임들인데 결국은 대체 자산 정체성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런 악재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들이 현재 시점까지는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금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지표가 4월 달에 52.2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번 예상치가 53.4였는데 그것보다도 월등하게 하회를 해서 50.8을 기록을 했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이 수치는요 2022년 6월 이후로 최저치이고 역사상으로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들이 좀 덜 발표되는 한 주입니다. 목요일에 발표되는 제조업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티지가 또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마이크 셀러 설립자가 셀러 트래커 차트를 또 공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매집을 했을지 오늘 저녁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중요한 주체별로 유입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다소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던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흐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전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물량을 매집을 하는 동안에 단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매도를 했다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가 가장 많이 매집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ETF에 유입이 되고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까지 많은 유입들이 일어나는데 장기 보유자들은 오히려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현재 시점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단기 보유자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ETF와 스트래티지에
유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들이 역전을 해서 단기 보유자 물량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장기 보유자 물량이 이 구간으로 떨어지게 될 때가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간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 UTXO 공급 비율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표가 최근에 크게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0.5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현재는 0.9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적색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랠리의 정점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실현 가격의 1일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순 UTXO 공급 비율과 마찬가지로 이 실현 가격 수익률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작년 두 번의 정점과 대비했을 때는 월등하게 낮은 수치인데다가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간들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두 번 고점과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는 꽤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10% 이상 단기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물 시장에서 펀딩 레이트에서 레버리지가 얼마나 많이 끼는가, 얼마나 과열되는가에 따라서 지역 고점을 판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지만 무기한 선물 펀딩 레이트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0.00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롱 포지션이 여전히 적정한 수준이고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을 서서히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버리지가 아직까지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반등 구간부터 현재까지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6K대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106K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난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서서히 그 흐름들을 높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요 주체들 중에서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체인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들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손익 마진이 4월 달에 마이너스 19%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플러스 21%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30일 이동 평균도 현재 플러스 9%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들은 강세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지역 고점을 찍었던 그 구간들 한번 살펴보면은 40%가 월등하게 넘는 구간을 터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구간과 비교했을 때 역시나 높은 구간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주체가 트레이더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 해서는 트레이더들이 부분적인 수익 실현에 대한 유혹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의 관점이 손익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 옵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주간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마감되는 주간 옵션의 맥스페인 가격은 102K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0K에서 또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심이 더 살아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102K 상단에서 지지를 유지하면서 콜옵션의 볼륨, 거래량이 더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서 110K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 구성 한번 보시면은 특히 110K 상단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이슈 한번 살펴보면요. 피델리티가 강력한 시장 유동성과 지속적인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을 이유로 2분기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부다비의 국부펀드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인 IBIT를 4억 800만 달러를 투자해서 ETF 보유 자산을 거의 10억 달러로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편입이 됐는데요. 편입된 이후 8% 상승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에서 암호화폐에만 전문적으로 특화된 최초의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 두 가지 헤드라인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횡보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응축의 과정이 마무리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2017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 패널리스트의 의견을 공유한 것인데요. 그 근거는 미국 통화 공급량 대비 토탈3 지수가 리테스트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알트코인이 미국 경제의 총 유동성과 비교해서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와 자본 유입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흐름들을 살펴볼 텐데요.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위스키 제조업체인 헤리티지 디스틸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해당 수익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중국의 상장 기업인 DDC 엔터프라이즈가 전략적인 비트코인 보유고를 도입하고 5,000 BTC를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랑스의 블록체인 그룹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한 이후로 6개월 동안 무려 주가가 1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을 채택한 회사들의 성과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장사들의 포모가 극심해지고 비트코인 채택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한화로는 대략 21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더불어서 아서에이즈도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올해 25만 달러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올해 전망을 25만 달러로 전망을 했고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자인 스캇 멜커라는 인물도 올해 안에 2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기관들의 수요와 관심 증가 그리고 변동성 감소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수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06K 중반까지 갔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CBD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빨간색 요 고래가 물량을 급격하게 이렇게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낸스에서 특정 주체들이 물량을 던져내면서 차익 실현하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에서 응축의 과정을 거치다가 가격이 크게 반등한 움직임들을 보였고 거래량도 크게 나왔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특정 주체들이 다시 매도 물량들을 아주 급격하게 던져내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06K 중반대까지 갔다가 현재는 105K 중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파란색 선, 이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지켜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더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더 두터워지면서 지지 구간으로서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상방에 매물대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조금만 더 매수세가 힘을 내면 돌파할 수 있지만 전고점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도 이 구간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RSI가 이평선을 다시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MACD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로 전환하기 직전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되는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106K 중반대까지 올라갔지만 하방이 굉장히 두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두터운 매물대는 이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4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상방은 상대적으로 옅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